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에 대한 근거 역시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이유, 그 핵심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의 최대 이슈가 되었던 금리 인하 소식을 중심으로 여러 긍정적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비트코인과 리플 XRP 둘 다 꾸준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다는 관점을 말씀드렸었고 당분간 이 관점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 관점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금일 영상 역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먼저 지난 영상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거시경제 관점으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 3가지 제시했었죠. 첫째, 중국 중앙은행의 움직임, 둘째, 러시아의 움직임, 셋째, 기관들의 인식 변화,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었고 다음으로 리플 XRP 역시도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 이슈 관점 2가지를 제시했었는데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출시 기대감, 두 번째, XRP ETF 출시 기대감, 이렇게 2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장 정보에 대한 여러 관점 및 실시간 분석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있는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단연간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매번 더욱 공부하며 더욱 질 높은 영상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만을 앞두고 있는 저희 크립토피아, 시청자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꾸준히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비트코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가 핵심이 되어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금 무엇을 중점에 두고 상승을 예측해야 하는가에 대해 큰 이슈 관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ETF 유입 물량이죠. 일전 비트코인이 하나 1억마저 돌파하고 끝없는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를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기관들이 끝없는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죠. 그 후 한동안 물량 유입이 시들해졌었지만 최근 다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입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26일에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최대 1조 위안 상당의 유동성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 기간 동안 5% 이상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9월부터 간신히 금리 인하에 나선 미국과 더불어 중국도 돈 풀기에 나선 셈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암호화폐 투자를 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쳐왔었는데 특히 중국의 경제 사정이 빠른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같은 상황이 상승을 가져올 확률이 80%, 침체로 빠질 확률이 2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최근 몇 년 동안 나스닥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위험 자산으로서 인식이 강해진 비트코인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세탁하는 분위기인데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로비 미치닉은 26일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의 경쟁력이나 정책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통화 가치 절하와 정치적 혼란 같은 일반적인 위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며 지금처럼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돈 풀기에 나서면서 법정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야말로 비트코인이 빛을 보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증명하듯 지난주 마지막 영업일인 27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5억 달러 가량의 수익유입이 기록됐는데 이는 최근 2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주간 유입량을 보면 11억 1천만 달러 가량이 수익유입되었는데 블랙록은 이때 지난 3주 동안 어떤 ETF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랙록은 4일 동안 5,894 BTC를 구매하여 3억 8,768만 달러에 달하는 강력한 축적 추세를 보였고 블랙록은 현재 약 238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죠. 더불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도 주목할 만한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가 출시 2개월 만에 총 순자산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이 성과 자체는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가 10억 달러가 넘는 두 번째 이더리움 ETF로 만들었고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를 이었죠. 이러한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의 성적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3,700개 ETF 중
중 상위 20% 수준인데,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들어온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에 바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들의 상승에는 이더리움 상승 역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미국에 이은 중국의 유동성 공급의 배경으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에 다시금 자금 유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건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8월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 9월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9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등 여러 굵직한 거시경제 지표 발표 이벤트가 있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플 XRP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이어 리플 역시도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려 왔었고, 그 관점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에 대한 근거로서 이슈 관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이에 대해선 일전 브리핑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970개를 테스트 발행했었다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이제는 예고된 발행량 약 99%인 80만 개의 RLUSD를 추가 발행하며 RLUSD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RLUSD는 현재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실제로 상장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거래는 시작 전이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플 XRP가 약 5% 상승하기도 했었고, 또한 일전 모니카롱 리플 사장을 비롯해 리플 주요 경영진들이 수차례 RLUSD의 발행을 올해 안으로 예고한 바 있기에 시장 안팎으로 정말 이제는 RLUSD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XRP가 트랜잭션의 중개 자산으로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특히 국제 송금 및 결제에서 변동성을 줄이는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면 XRP는 이러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브릿지 통화로서 더 큰 수요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RP의 가격 상승에 매우 도움이 되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슈 관점 두 번째, 미 의회의 움직임. 최근 미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CNBC의 스쿼크박스에서 말하기를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가 내년에 SEC 위원장을 사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미스는 겐슬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로 비판하며 다른 암호화폐도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시사하고 명확한 규제 지침을 요구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관할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자산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발언하며 더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죠. 또한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전략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수많은 법정 소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무차별식 규제 때문에 미국은 EU의 효과적인 규제 방법과 대조되고 있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의해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논쟁은 SEC 위원들이 하원위원회 앞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가진 지 며칠 후에 이루어졌는데, 의회와 상원은행위원회는 기간의 암호화폐 규제 처리 방식을 검토하며 루미스뿐만이 아니라 42명의 의회 위원들도 SEC에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 의회는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해 매우 비판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올해 말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발언했었기도 했죠. 또한 만약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해리스 역시도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결국 미 의회가 SEC에 가지는 부정적인 입장에 해리스도 탑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리플이 진행 중인 SEC와의 소송이 항소로 이어져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단숨에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 역시도 리플 XRP의 가격 상승에 매우 도움이 되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비트코인과 리플 XRP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고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슈 관점 한 가지, 현물 ETF 유입 물량. 미국에 이어 중국의 돈풀기에 따른 배경으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에 다시금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다. 이는 결국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다음은 리플 XRP입니다. 이슈 관점 두 가지. 첫 번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임박. 스테이블 코인 물량 99%를 추가 발행했고 코인베이스에도 실제로 상장되며 정말 이제는 RLUSD 출시가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둘째, 미 의회의 움직임. 미 의회는 SEC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미 대선 후보들도 SEC 의장 겐슬러를 해임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는 결국 리플의 핵심이 되는 SEC와의 소송이 항소로 길어진다고 해도 단숨에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리플 XRP 역시나 상승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저는 꾸준한 상승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발표될 여러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다시금 시장은 조정 하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조정 하락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회를 잡으시려면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크립토피아에서는 이런 시장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관점 공유 및 다양한 투자자들과의 교류를 위해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으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